Easy Healthy, 쉽고 건강하게. 오늘은 공복 혈당만 높은 이유 그림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이 당뇨 정상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혈당이 이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요 공복 혈당만 희한하게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당월 색소는 이제 5점대로 들어갔고 식후 혈당은 뭐 거의 정상 혈당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공복 혈당은 이게 100이 자꾸 넘어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복 혈당이랑 식후 혈당은 서로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잘 나오는데 공복 혈당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이상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는데, 오늘 이 내용만 이해를 하고 나시면 이제 앞으로는 공복 혈당이 안 잡혀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선 식후 혈당은 간단합니다. 식후 혈당 결정한 인자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 그 다음에 인슐린이 얼마나 적당한 템포에 잘 나와주느냐,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 되면 식후 혈당 잘 잡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옵션이 있다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우리 비장의 무기 식후 혈당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식후 혈당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따로 고려할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공복 혈당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이 표랑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공복 혈당은 간에서 결정을 합니다. 간에서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복이라는 상황은 음식물로 혈당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분해해서 당을 야금야금 혈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뭐가 있냐면 췌장에서 기저인슐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 먹었을 때만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평상시에도 췌장에서 인슐린 야금야금 내보냅니다. 그러면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당으로 분해돼서 나오는데, 이 췌장에서 나오는 기저인슐린이 그 양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기저인슐린 양이 좀 많으면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거고, 기저인슐린 양이 분비가 적거나 아니면 여기 인슐린 저항이 걸렸어, 그래서 작동을 충분히 못해, 그러면 이제 간에서 분비되는 당의 양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장지방 인슐린 저항이죠. 그래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충분히 작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공복 혈당이 크게 결정이 되는데, 그 외에 뭐 근육,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항목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내장지방 이거예요. 내가 공복 혈당이 잘 안 잡힌다, 그럼 처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인슐린 저항이 아직 많이 걸려 있구나, 내장지방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장지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면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정상 혈당으로 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내장지방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장지방은 양호한 편인데,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내장지방이 줄었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이 한순간에 낮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인슐린 저항 영상에서 나왔던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림 보시면 이 인슐린이 작용해야 되는 수용체에 내장지방이 달라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내장지방, 지방산들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수용체에 붙어있던 지방산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떨어져 나오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일부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내장지방에서 나온 지방산이 수용체랑 오래 결합해 있으면은 이 수용체랑 요 분자 구조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 분자 구조도 변해버렸기 때문에 인슐린이 여기에 잘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내장지방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수용체가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겠죠. 요래야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도 좀 있습니다. 내가 인슐린 저항이랑 내장지방을 개선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를 좀 두고 기다려야 공복 혈당이 원만하게 잡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좀 괜찮고 근데 근육량이 부족하다, 당뇨인들은 대부분 하체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육량을 높여주면 공복 혈당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밤늦게 운동을 많이 하시면 공복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도 혈당도 점점 정상이 되고 하니까 이제 욕심이 나셔서 밤에 식사를 많이 안 하신 상태에서 이제 밤늦게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아침에 공복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에서 이제 당, 에너지를 소모를 해주잖아요. 근데 근육을 열심히 운동해서 썼어요. 근데 공복 상태라는 건 뭐라고 했죠? 에너지 공급이 음식물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니까 간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났으니까 근육에서 에너지를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간에서는 그러면 좋아 하고 열심히 혈당을 만들어서 이제 근육으로 보내주죠. 그럼 이제 밤늦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하면 간에서 열심히 당을 만들어서 근육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공복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거나 해도 공복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당뇨인들이 운동하실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식후에 바로 하시는 게 혈당 낮추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다. 내가 인슐린저항도 뭐 괜찮고 근육량도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괜찮고 그런데도 공복혈당이 많이 높다. 이런 경우에 우리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트레스라고 써놓긴 했지만 뭐 수면 상태 이런 것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이거 자체로 혈당을 올리고요. 플러스로 해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상태가 나빠져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깊은 잠을 잘 자고 일어나야 공복혈당도 잘 잡히는데 이 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깨거나 아니면 수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간중간에 자꾸 깨시거나 수면 상태가 안 좋으면 공복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골이, 또 뭐 수면 상태가 마찬가지인데요. 코 많이 고시는 분들은 수면 상태가 당연히 좋지 않고 공복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코도 좀 곤다, 수면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코 고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셔도 코골이 자체도 좀 줄어들죠. 그래서 수면 상태가 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공복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내장지방, 인슐린 저항이죠.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요인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뭐 잠도 잘 자고 뭐 밤늦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육도 뭐 충분히 있으시고 내장지방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공복혈당만 잘 안 잡히더라. 이런 경우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췌장에서 기저인슐린 분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저인슐린 분비 세팅값 자체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기저인슐린 분비가 기본이 100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개인 특성이죠. 그래서 이 기본값이 예를 들어 8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췌장에서 기저인슐린 분비가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평상시 혈당 또는 공복혈당 자체가 이 평균값보다는 조금 높게, 그게 내 기본 세팅값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 인슐린을 내가 100씩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당뇨병은 계속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내가 5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공복혈당 자체가 높죠. 근데 이 경우는 공복혈당만 높은 게 아니라 혈당 자체가 그냥 다 좀 높습니다. 내가 당뇨병이 진행이 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당연히 식후에도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복혈당만 높은 이유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거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조금 낮게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당원수도 6.5 안쪽이고 식후 혈당은 잘 잡혀가고 이랬는데 이제 공복혈당은 높은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세팅값 자체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내가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 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내가 뭘 개선해야 될지, 내가 인슐린 저항, 내장지방을 더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운동 습관이나 근육량을 늘려야 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수면 상태를 내가 개선해야 될지 이제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요 췌장 자체에서 분비능이 떨어진 거,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의 경과 그런 거고, 내가 혈당 자체는 양호하게 잘 조절이 되는데 기저인슐린 분비 자체가 좀 적게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요거를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체질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복혈당만 안 잡혀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죠. 그럼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공복혈당도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복혈당을 결정하는
인자, 요인 이걸 이해를 하시면 내가 왜 공부할 때 안 잡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신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아셔도 공복 혈당을 10포인트씩은 줄이실 수 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공복 혈당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